예, 이번 시간에는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 임대보증금 총 수익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장으로 신고하느냐 추계로 신고하느냐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냐 주택 외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장으로 신고한다라고 하면 보증금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의 60%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에다가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했어요. 나온 금액의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의 금융수익을 차감을 합니다. 자, 추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뒤에 금융수익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에다가 바로 계산을 합니다. 기장을 했을 때에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을 해줬습니다만은 추계 신고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주택의 경우에 보증금 3억 원을 차감을 할 때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에서 순서대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지금 현재 1.8% 적용이 될 거고요. 금융수익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으로만 합니다. 자,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 대한 부분 우리 교재에 10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토지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본적 지출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용 부동산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 구분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시가로 안분 계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상속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가액이 건설비 상당액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 시에 유의해야 될 점들입니다. 자, 주택이 3주택 이상일 때 보유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자,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 시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는 무조건 수익금액입니다. 그죠? 수익금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함이 됩니다. 월세는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입니다. 단지 이제 보증금에 대한 것만 차별을 두는데,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일 때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3주택을 따질 때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제외합니다. 주택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제외한다. 만약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라 하더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자,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 근데 보증금 주택수는 3주택 이상이냐 하는 것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지만 총수익금액에 대한 계산은 거주자별로 개별적으로 각각 계산한다라는 점,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별로 3억 원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적수 3억 원을 차감한다라고 했죠. 차감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감에 대한 부분은 공동사업장별로 3억 원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1주택 한 채밖에 없다. 한 채를 비과세인데, 이때 비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자, 비과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월세 플러스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이걸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비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세 그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자, 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할 때는 이 주택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수에 상관없다. 상관없이 비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상가 건물 임대 보증금과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4페이지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변동 내역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정보는 우리 이미 회계관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합산을 통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분들 처리된 내용을 보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5월달, 7월달 이렇게 변동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익금액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6페이지에 주거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보유주택 세 채 관련해서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 임대 수익과 주택 임대 수익은 구분해서 기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장을 하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백두무역 상사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회사 코드 번호로 소득 구분으로 기장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그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에서 그냥 같이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파트 두 채와 단독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월세 받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는 이미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총수익금액에 가면 탭이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가로 열고 2번 탭과 1번 탭,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되는 보증금 총수익금액 3번 탭이 있습니다. 작성은 1번부터 3번 탭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탭까지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탭에는 건설비 상당액을 기록하는 부분인데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시면 되고 2번, 3번에 있는 나다와 관련되는 부분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로 적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5페이지의 메뉴에 상가 건물 건설비 상당액 6억 원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다라고 나옵니다. 자, 건설비 6억 원에 10만 제곱미터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명세라고 해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에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은 250만 원이고 상가 건물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정보를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탭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적수 계산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에 아까 제가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104페이지에 주어진 보증금 변동 내역이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계 처리되어 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첫 번째 탭에서 건설비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요에 정기유월인지 단기 변동인지 관련되는 내용만 적용을 해주시면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나면 보증금 운용수익과 이자율이 적용이 돼서 총수익금액 산입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탭에서 주택과 관련되는 임대보증금 총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주택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두 채 B, C 아파트와 단독주택 A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보시면 적수 계산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증금 등에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3억 원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죠. 3억 원을 차감하는데 이 3억 원은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3번 탭 작성 순서라고 해서 먼저 주택임대보증금 적수는 개별 주택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왜 적수를 먼저 계산하냐면 이 부분이 적수가 가장 큰 곳에서 3억 원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수를 먼저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 적수가 우리 106페이지에 적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A주택이 뭡니까? 365억이고요. B 아파트가 668억이고 C 아파트가 630억입니다. 그래서 B 아파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C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3억 원은 B 아파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남는 것이 있다면 C 아파트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감하는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적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순서대로 보증금부터 입력을 합니다. 첫 번째 1억 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1억 원에 대한 부분 1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적수를 계산해 나갑니다. 2월 1일 날은 B 아파트에 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2월 1일 날은 1월 1일 날 있었던 보증금과 새로 발생된 2억 원이 합쳐져서 적수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공제 금액은 B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한도로 공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 아파트 보증금이 2억이기 때문에 7번의 공제 금액은 2억 원만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은 C 아파트 보증금 3억 원이 들어와서 6억 원이 누적액이 되죠. 누적액이 되는데 7번 공제 금액은 B 아파트 보증금과 보증금 2억 원과 C 아파트에서 1억 원을 공제해서 총 3억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공제 금액에 3억 원을 이렇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제해서 보증금 적수가 큰 금액에서 공제해서 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232만 2,739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증금 누적액으로 입력되는 금액과 7번 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간주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해서 526만 4,108원을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